그냥 평범한 분식집이 아니었다. 허름해 보이는 여고 앞 분식집의 평범한 남자 사장님. 어느 날부터 분식집의 손님들이 늘기 시작한다. 신비의 재료로 기적의 음식을 만들어내며 마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분식집 사장님의 정체는? 낮에는 분식집에서, 밤에는 산고양이 징고와 함께 떠나는 판타지아 대륙 모험기. 현실과 판타지아를 오가며 요리 실력은 물론 인생까지 업그레이드되는 주인공의 꿈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책 읽기에 오감을 더하다. 맛있는 책 읽기입니다. 제 채널이 먹거리 소재의 책을 읽으며 요리도 해보는 영상을 함께 다루고 있어서 어떤 책을 소개할까 찾아보다가 책 제목에 분식집이 들어있어 골라본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어떤 책인지 사전 지식 없이 무작정 읽기 시작했는데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했습니다. 저는 제가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4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마치 감수성 예민한 10대 소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의 선입견을 깨트려준 책이었습니다. 사설이 길었죠? 오늘 함께할 책은 기적의 분식집입니다. 필명으로만 활동하고 있는 슬리버가 지었고 펴낸 곳은 몽스북입니다. 현실과 꿈의 세계를 넘나드는 매력적인 스토리로 14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생생한 댓글 릴레이를 펼쳤다고 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림이 하나도 없는데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상상하며 읽게 되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제가 요약해서 빠르게 전달해 드리면서 중간중간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 위주로 낭독하며 진행할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식집답게 많은 메뉴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뭘 해볼까 망설였습니다. 제가 어떤 요리를 해보았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성호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오늘도 지겨운 하루가 시작된다. 먹고 살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그러나 잘 되지 않는 그런 일. 아이고 두야. 이불을 정돈하고 단칸방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물티슈로 대충 치운다. 그의 방은 가게와 붙어 있다. 무슨 가게냐 하면 분식집이다. 부산 동아여 중 동아여고 동아대 앞이라는 환상의 입지를 가졌지만 손님은 시원치 않다. 그의 가게가 학교 길 건너편에 있기 때문이다. 튀김이나 김밥 따위를 길을 건너면서까지 사먹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품을 하며 얼굴을 대강 씻는다. 2010년 여름. 특이할 것 없는 하루, 특이할 것 없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탁자 4개, 에어컨은커녕 낡은 선풍기 따위로 감지덕지 해야 하는 오래된 분식집이 그의 일터다. 시작해볼까? 아침마다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어느덧 습관이 되었다. 천성적인 부지런함은 강성호를 따라올 사람이 많지 않다. 19 어린 나이에 그는 부모를 여의었다. 별다른 유선도 없이 세상에 나온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나마 조선업이 활기를 띠고 있어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군대에 간 것이 다행이라고 할까.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성호는 그렇게 10년 가까이 조선소에서 일했다. 20대 청춘을 조선소에서 보내면서 돈을 꽤 모았지만 사기를 당해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같이 일하던 형님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대로 사라진 것이다. 단돈 2천만 원이 남았고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조선소로 돌아가려니 5만 정이 떨어졌다.
인간관계에 근본적인 회의감에 들었다. 술친구, 노름, 인맥 등을 정리하고 나자 겨우 둘이 남았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밥해 먹던 실력을 살려 남은 2천만 원으로 분식집을 냈다. 혼자서 조용히 요리하는 건 성호가 제법 좋아하는 일이었다. 김밥 재료를 준비하는 그는 꽤나 큰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을 갖고 있다. 여고생으로부터 훈훈한 아저씨란 말을 듣기도 했으니 못난 외모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분식집은 장사가 썩 잘 되는 편은 아니다. 메뉴를 바꿔보고 재료를 좋은 걸로 써봤지만 매상은 변함이 없었다. 홍보가 부족한가 해서 이벤트도 열어봤지만 그때만 반짝할 뿐 달라지는 건 없었다. 장사는 가게 위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한다. 이는 곧 그의 분식집이 학교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한 매상이 극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2층과 연결된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왔다. 고생하는구먼. 할머니 일어나셨네요. 주인 할머니다. 나이를 너무 자셔서 거동이 꽤 불편하신데 성호에게 가게를 싸게 임대해준 고마운 분이다. 요즘 장사는 좀 되는가? 뭐 늘 그렇죠. 총각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잘 되어야 하는 건데 언젠가는 잘 될지 모르죠. 근데 어디 가세요? 텃밭에. 2층 건물 뒤에는 할머니가 가꾸는 텃밭이 있다. 상추나 대파 등을 키우는데 성호도 가끔 이를 거둔다. 이런저런 식재료를 쏠쏠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인 할머니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 자식이나 손주들이 찾아오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점심시간에도 매상은 신통치 않았다. 대충 식사를 때우는데 여고생 한 명이 가방을 메고 터덜터덜 걸어왔다. 긴 팔다리에 하얀 얼굴이 눈에 띄게 예뻤기에 성호는 그녀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다. 윤미혜. 여기 김말이하고 만두 섞어서 3,000원어치 주세요. 식은 걸 다시 튀기고 찐다. 미애는 김말이를 튀김기에 빠뜨리는 걸 보며 입맛을 다셨다. 이거 많이 먹으면 살찌겠죠? 아무래도 튀긴 거다 보니까. 요즘 엄마가 잔소리 막 해서 짜증나 죽겠어요. 왜 이렇게 살쪘느냐고. 아저씨가 보기에도 그래요? 글쎄요. 전혀 살찐 것 같지 않지만 여자들은 본인 눈이 다는 모양이다. 여기 포장 나왔습니다. 그녀는 종이봉투에서 만두를 꺼내 한 입 깨물며 꼬뻑 인사를 숙이곤 다시 갈 길을 갔다. 아이돌 해도 되겠네. 성호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눈길을 뗐다. 저녁이 되어도 딱히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의 나이 31. 이제 적당히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려야 할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매상도 제대로 안 나오는 분식집을 하면서 언감생심이다. 이번 생은 혼자 살 팔자인가 보다. 뒷머리를 극적이는데 3명의 여학생이 제잘거리며 다가왔다. 하늘색의 얇은 교복이 산뜻하다. 여학생 3명이 가게 앞을 지나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미애가 방긋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뭘 드릴까요? 분식 말고요. 김치찌개 돼요? 김치찌개요? 메뉴에는 없다. 하지만 손님이 원한다는데 메뉴에 없는 게 문제랴. 성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밑반찬 포함해서 1인당 5,000원입니다. 잘 됐네. 여기서 먹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여기 장사 안 되는 데인데. 안경 쓴 여학생의 말이 성호의 가슴을 푹 찌른다. 미애가 그녀를 나무랬다. 아저씨 앞에서 그만 좀 해. 얼굴뿐 아니라 마음도 예쁜 학생이다. 성호는 큰 감명을 받고 냉장고에서 돼지고기를 꺼내 김치찌개를 만들 준비를 했다. 잠시 후 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냄새가 확 퍼지자 휴대폰을 보고 있던 새 여학생이 코를 킁킁대며 속삭였다. 되게 맛있는 냄새 난다. 그치? 식사가 나오자 잡담이 끊겼다. 셋은 김치찌개 냄비를 각자 받아들고 먹기 시작했다.
맛있다. 김밥지옥꽃보다 훨씬 시원하고 깊은 맛이 나네. 반찬도 맛있어. 꿀맛. 요즘 꾸는 꿈이 현실이라면 정말 좋았을 것을. 꿈에서의 그는 신비한 대력을 누비는 사냥꾼이었다. 숲에는 이름 모를 열매가 가득했고 바다에는 손으로도 건져 올릴 정도로 물고기가 풍족했다. 하지만 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푸른 문, 물결치는 푸른 문이 시야를 가득 메우고 나면 꿈에서 깨어나곤 했다. 깜박 잠이 들었나 보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더듬거리며 리모컨을 찾는 성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다. 뭐야 저거? 물결치는 푸른 문이 방구석에 얌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희한하네 고참. 이리저리 봐도 사라지지 않는다. 꼭 디아블로에 나오는 포탈처럼 생겼는데 누구를 유혹하기라도 하듯 물결치고 있었다.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슬쩍 다가가 손을 뻗어보니 차가운 뭔가가 만져졌다. 감촉은 일단 젤리 같은데 손을 더 집어넣으니 막힘없이 쑥 들어간다. 성우는 그 희한한 감촉에 기겁하며 손을 뺐다. 혹시 어딘가로 통하는 차원문이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차원문이 별 볼 일 없는 방구석에 왜 생겼을까? 밥상 위를 뒹굴던 나무젓가락을 집어넣자 그 안으로 사라졌다. 어디론가 사라진 건가? 그냥 폐기 처분? 한참 동안 관찰해도 푸른 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성우는 용기를 내어 팔을 깊게 밀어 넣은 뒤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자 놀랍게도 풀이 만져졌다. 이게 뭐지? 놀랍기 그지없는 일이다. 푸르문 너머는 다른 나라 혹은 차원임이 분명했다. 옆을 더 더듬자 돌멩이와 흙도 느껴졌다. 게다가 피부로 느껴지는 공기의 온도가 꽤나 싸늘하다. 지금이 여름인 걸 감안하면 푸른 문으로 통하는 세상은 적어도 한국은 아닐 것 같다. 별로 미칠 것 없는 인생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성우는 엎드린 자세로 머리만 푸른 문에 들이밀었다. 언제라도 엉덩이를 뺄 수 있도록.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보였다. 울창한 숲이 그를 반겼다. 따사로운 햇살이 높게 솟은 나무 사이로 내려와 대지를 비추고 있었다. 근처에 개울이 있는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얼굴 피부를 통해 느껴지는 기온은 꽤나 서늘하다. 적어도 겨울에 근접한 것 같다. 여긴 어디지?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몸까지 푸른 문 안으로 들이밀었다. 숲으로 완전히 들어오자 싸늘한 공기가 몸을 감싼다. 춥네. 추위를 견디지 못한 그는 방으로 되돌아와 옷을 챙겨 입고 다시 푸른 문 안으로 들어갔다. 동시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 시야에 뭔가 이상한 글자가 주르륵 내려왔다. 처음에는 먼지인가 해서 눈을 비볐는데 아니었다. 마치 허공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다. 사용자 확인 중. 완료. 위시 리스트 준비 중. 완료. 위시 마법 가동. 숲이 빛으로 가득 찼다. 눈부신 섬광 가운데서 성우의 시야에 정체불명의 문자와 숫자가 주르륵 나열되었다. 지구력 12, 힘 12, 민첩 11, 지능 9, 화염저항 7%, 냉기저항 0%, 독저항 0%, 비전저항 0%, 스킬 일람 없음.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풍겼다. 이게 무슨 냄새지? 되게 좋은데? 조금 걷자 웬 열매를 가득 품고 있는 작은 나무가 보였다. 겨울 딸기. 요리의 첨가시 한 가지 효능을 부여할 수 있다. 효능 2시간 동안 시원함 1. 버프 활성화. 열매 하나를 따서 보니 검붉은 색을 띠고 있다. 산딸기와 매우 비슷한데 알이 좀 굵다. 먹어도 될까? 되겠지?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열매를 입에 넣고 말았다. 조금 맛을 보니 보통 딸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새콤달콤한 즙이 입안에서 확 퍼졌다.
게다가 향은 어떤가? 딸기 향을 농축해서 퍼뜨려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조금씩 활동 영역을 넓혀가니 개울이 보였다. 매우 차갑고 맑아 보인다. 손가락 크기의 작은 물고기들이 물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알림청이 떴다. 개울치, 요리의 첨가시 한 가지 효능을 부여할 수 있다. 효능, 1시간 동안 살찌지 않음 1. 버프 활성화. 살찌지 않은 버프가 활성화된다고? 말인즉슨 1시간 동안 아무리 먹어도 살로 가지는 않는다는 뜻 아닌가? 이쯤 되면 이 문구를 믿어도 되는지 의심스럽다. 시원함과 살찌지 않음을 기억해두고 푸른 문으로 향했다. 동물 친화 스킬을 배우자마자 놀랍게도 산고양이가 야옹거리며 다가와 성호의 바지에 머리를 비볐다. 이건 명백히 친근함의 표시다. 산고양이 이름 부분이 깜빡거린다. 이름을 지으라고? 냐옹. 아무래도 맞는 모양이다. 뭐가 좋을까 1초 정도 고민한 후 옛날에 길렀던 똥강아지의 이름을 붙여준다. 딩고. 그래, 딩고로 하자. 녀석은 기분이 좋은지 발라당 배를 까고 들어누웠다. 적당히 긁어준 후 머리까지 쓰다듬자 귀가 바짝 눕는다. 성호는 한동안 숲을 탐험했다. 딩고는 마치 껌딱지처럼 찰싹 달라붙어 졸졸졸 따라왔다. 이후 발견한 것은 태양사과. 이것의 효능은 2시간 동안 활력 증가다. 이름 모를 숲에서 구한 것들을 가져와 겨울 딸기는 갈아서 슬러시에 넣고 개울치는 살을 떠서 튀김으로 태양사과는 주스로 만들었다. 그러자 요리 스킬 레벨이 3으로 상승했다. 다음 날 주인 할머니께 태양사과 스무디를 드렸다.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게 문 앞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울고 있다. 동물 친화 스킬 영향인지 녀석은 도망가지도 않고 성호의 발치를 따라다닌다. 이런 것도 인연이라는 생각에 당분간 성호의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가 있기로 했다. 점심시간에 몇 명의 중학생이 지나치다가 성호의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있는 고양이를 목격하고는 새끼 고양이네. 아우 귀여워. 아저씨 만져봐도 돼요? 고양이를 건네받은 여중생들은 눈에서 하트가 뿅뿅 튀어나온다. 슬러시 3잔을 주문하고는 맛있고 달콤하고 되게 시원하다며 호들갑을 떤다. 고양이 덕인지 점심때의 매상은 꽤 좋게 나왔다. 미애와 은주는 사과 스무디를 마시며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놀다가 돈가스를 주문했다. 메뉴에는 없지만 역시나 주문을 받는다. 살이 안 찌게 개울치 튀김도 함께 서비스로 주었다. 그날 매출은 꽤나 짭짤했다. 가게를 정리하고 성호는 휴대폰과 배낭을 챙겨 이계의 숲으로 뛰어들었다. 야옹! 딩고가 기다리고 있었다. 개울가를 거쳐 태양사과 나무를 다시 만났는데 다시 열매가 자라고 있었다. 현실 세계에서는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현실에서 16시간 동안 생활하다가 잘 시간 8시간만 투자하면 이쪽에서는 무려 80시간을 쓸 수 있다. 지구력이 영구 증가하는 꿈풀. 요리의 첨가시 2시간 동안 화염 저항 1의 버프가 활성되는 화조. 바닷가에서는 야제 집게와 참개가 있었다. 바다 괴물 크라겐을 보고 겁이 질려 도망치다 걸어 다니는 개 코볼트와 마주친다. 모습은 흉측하고 지저분하며 검붉은 핏자국이 묻어있는 몽둥이를 들고 등에는 보따리를 짊어졌다. 몸싸움을 벌이다 몽둥이에 팔을 얻어맞고 엉겹결에 녀석을 껴안고 뒹굴었다. 성우가 몽둥이를 집어들어 단숨에 코볼트의 머리를 겨냥해서 내리쳤다. 마법에 홀린 코볼트 죽음이라는 알림창이 뜬다. 녀석의 보따리에는 포션으로 만들식 10분 동안 상처 치료가 되는 힐링 허브가 들어있었다. 몽둥이에 맞은 팔이 퉁퉁 부어올랐는데 힐링 허브를 갈고 식물성 기름을 넣어 혼합하여 마셔보았다. 그러자 벌겋게 달아올랐던 피부가 진정되며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10분이 지나자 몽둥이에 맞은 흔적이 거의 없어졌다. 성호는
이 정체불명의 땅을 통틀어 판타지아라고 부르기로 했다. 남들이 24시간 하루를 보낼 때 16시간 플러스 80시간을 보낼 수 있다. 2시간 동안 고통내성이 증가되는 야자집게, 변비가 완화되는 야자와 10시간 동안 음식을 처음 상태로 보존 가능한 야자잎을 얻었고 투척 스킬 레벨도 1로 상승했다. 안 보이던 딩고가 화살을 맞고 부상당한 채 화살을 입에 물고 돌아왔다. 얼른 힐링 포션을 먹이니 녀석의 상처가 천천히 아무는 게 눈에 보인다. 딩고가 물고 온 화살은 이 신비로운 땅에도 문명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저 화살의 주인이 마음에 걸려 딩고와 함께 단칸방으로 돌아왔다. 2~3시간이 흐르고 완전히 밤이 되어서 다시 판타지아로 향했다. 2시간 동안 냉기 저항할 수 있는 모래숭어, 2시간 동안 피부 재생할 수 있는 흰뿔 새우, 2시간 동안 독 저항할 수 있는 대왕소라, 2시간 동안 수영 플러스 1의 버프가 활성화되는 뾰족 잎볼락과 낚시 스킬 레벨이 3으로 상승했다. 흰뿔 새우를 손질해 잘 튀겨서 내놓자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일단 크기가 컸기 때문이다. 일요일인데 미애가 와서 메뉴에도 없는 된장찌개 주문을 한다. 어제는 김치찌개였는데 엄마가 맛있다며 오늘은 된장찌개를 먹고 싶단다. 미애 엄마는 서울에서 국내 캠핑용품의 선두기업 더글램의 사장이다. 된장찌개 5인분, 김밥, 만두, 튀김, 슬러시까지 주문한다. 성우는 개울치 튀김을 또 서비스로 넣어줘야 할 것 같다. 어제 판타지아에서 가져온 소라를 서비스로 몇 마리 같이 주었다. 튀김 중에 작은 거 꼭 먹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고 건넸다. 새우튀김을 먹은 은주가 화장실 거울을 보곤 놀랐다. 보기 싫게 올라와 있던 여드름이 사라지고 없지 않은가. 미애를 불렀다. 나 여드름 들어갔어. 구라 안 사요. 투덜거리며 화장실로 온 미애가 은주 얼굴을 보고 귀신을 본 듯 경악한다. 하지만 효과가 길지 않아 다음날 다시 여드름이 나 있어 많이 상심했을 것이다. 미애가 친구들과 함께 돈가스를 주문하며 오늘부터 방학이라 독서실 다니는데 도시락을 싸달란다. 성우는 단칸방에 오래된 노트북이 있다. 낚시 관련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성우는 자신도 유튜브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계정명은 부산어부. 후원 계좌까지 설정해두고 첫 동영상을 올린다. 후원금 5,000원이 들어왔다. 반응도 좋았다. 성우의 동영상이 낚시 카테고리에선 나름 인기를 끌고 있었다. 과정은 짧게, 결과는 길게 보여주니까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요즘 세대의 딱이다. 판타지아에 쓸만한 피신처를 3일 동안 만들었지만 어설프기 그지없다. 그래도 이 한몫 눕힐 수 있으니 만족하고 목재 가공 스킬은 3까지 올랐다. 이번에는 딩고와 함께 단칸방으로 돌아왔다. 딩고의 등장은 가게를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꽤 놀라운 소식이었다. 보통의 고양이와는 체격이 다르다. 몸통은 길쭉하고 목도 상당히 길다. 다리는 새까맣고 마치 표범 같은 얼룩무늬 털을 가졌다. 머리는 삼각형인데 상당히 작아서 균형미가 있다. 거기에 긴 꼬리는 여심을 유혹할 듯 살랑거린다. 목줄을 매놓지 않아도 가게 앞에 얌전히 앉아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접대냥이 그 자체다. 덕분에 성우의 분식집은 손님들로 들끓었다. 도시락을 싼다. 야자잎을 깨끗이 씻어서 도시락 용기 밑에 깔고 밥과 반찬을 담는다. 양념에 구운 집게살이 메인 메뉴, 새우튀김은 부 메뉴다. 김치와 단무지, 과일 샐러드를 담고 달걀국을 포장하고 나니 꽤나 먹음직한 도시락이 완성되었다. 은주는 집에서 싸준 도시락을, 나경이는 편의점에서 사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애의 도시락은 한 입만 달라는 마녀들에 의해 금세 바닥나버렸다. 그런데 은주의 여드름이 많이 없어진 것이다. 미애의 도시락에서 먹은 거는
새우튀김밖에 없었다. 은주는 분식집으로 달려갔다. 미애처럼 도시락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새우튀김도 꼭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은주를 위해 새우튀김을 꼭 남겨놓기로 했다. 새로 주문한 활을 들고 판타지아로 들어갔다. 활도 쏴보고 정글도로 나무를 몇 번 내리치자 궁술 스킬이 레벨 1로, 검술 스킬도 레벨 1로 상승하였다. 이런 숲에서 공구를 사용해 집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면 상당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오두막을 해체하고 다시 짓기 시작한다. 콘셉트는 고독한 탐험가.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톱질과 망치질, 삽질만 계속한다. 해가 지고 정체모를 산새가 울면 구워놨던 생구이와 새우 등을 먹는다. 쩝쩝쩝쩝. 영상에는 사람과 고양이가 허겁지겁 먹는 소리만 담겼다. 영상 중간에 딩고가 잠깐씩 등장하는 게 매력 포인트다. 다음 날 해변으로 나가니 참개가 바글바글하다. 참개는 3시간 동안 모발 재생이 되는 버프를 주는 녀석이다. 물고기를 낚느라 해변가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화살새를 향해 활을 쏘았다. 화살새는 5분 동안 수중 호흡을 할 수 있다. 모래에 반쯤 파묻혀 있던 상자를 딩고가 발견하였는데 열어보니 단검 하나와 은하가 몇 개 들어있다. 단검은 바스티그의 단검이며 영원히 녹슬지 않는다는 알림창이 뜬다. 낮에는 분식집을 열고 밤에는 판타지아를 누비는 생활. 미애와 은주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매일이 계속되었다. 그 사이에 성우는 영구적으로 힘 스탯을 올려주는 꿈버섯을 구해 먹었다. 딩고와 자주 다닌 덕분인지 동물 진화 스킬도 2로 올라갔다. 요리 스킬 레벨도 4로 올라가면서 버프 뒤의 숫자가 바뀌며 효능이 적용되던 시간이 늘어나 겨울딸기 슬러시를 먹으면 2시간 동안 시원함 1에서 3시간 동안 시원함 2로 바뀌었다. 덕분에 성운의 분식집은 슬러시가 엄청나게 팔려나갔다. 미애의 엄마가 부산에 내려왔다가 땡땡이 치는 딸내미를 분식집에서 검거한 적이 있었는데 꽃게가 맛있어 보여서 게장을 주문했었다. 그 게장이 서울 사무실로 배달되었다. 직원들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촬영을 마친 배우 김도준이 매니저와 함께 얻어먹게 되었다. 이들은 모른다. 자신들의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알림창이 떴다는 것을. 버프 적용 중 3시간 동안 모발 재생. 김도준은 매니저와 함께 인사를 하고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긁다가 소스라치게 놀란다. 가발이 삐뚤어지면 큰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는 왜 간지러운 걸까? 배우 김도준은 탈모인이다. 30대 초반부터 가발을 썼다. 조금이라도 탈모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장면은 필사적으로 촬영을 피했다. 하지만 그 게장을 먹고 짧은 시간 동안 모발이 자라난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미애 엄마에게 탈모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까지 성우의 가게를 물어 직접 찾아왔다. 김도준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게장을 보내기로 했다. 그 사이 같이 온 JM 엔터테인먼트의 기획 제작팀장 오연수가 미애를 보고 새로운 걸그룹 론칭 멤버로 제안한다. 주인 할머니가 요 며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며 택시에서 내리는 할머니와 마주쳤다. 먹을 것이 있냐는 할머니의 말씀에 해물죽과 태양사과 스무디를 만들어 드렸다. 성호에게 부탁의 말을 남긴다. 종가, 혹시 말이네. 아침에 내가 밑으로 안 내려오거든. 확인 좀 해줄 수 있겠나? 그냥 문만 두들겨주면 되네. 할머니 나이쯤 되면 죽음을 벗삼아 지낸다고 한다.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경우도 부지기수. 문득 느껴지는 세월의 무상함에 성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성호는 며칠 동안 판타지아와 현실을 오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 집을 보다 튼튼히 짓고 열혈 구독자 충무김 씨가 내놓은 불피우기 미션을 클리어해 5만 원을 후원받았다.
그 동영상을 업로드한 이후 500명밖에 되지 않던 구독자가 몇 배로 늘어났다. 물고기 낚아서 모닥불에 구워 먹기, 오두막 보수하기 같은 영상도 상당한 조회수가 찍혔다. 판타지아에도 봄이 찾아왔다. 그동안 성우는 오두막을 증축하느라 바빴다. 딩고는 완전한 발전기에 들어섰는지 하루 종일 간드러지게 울며 주위를 돌아다녔다. 치근한 마음에 동물 친화 스키를 끄자 녀석은 멈칫해서는 성우를 바라보다 달아나 버렸다. 딩고가 떠나고 나자 심히 적적해 더더욱 열심히 일했다. 미튜브 구독자들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성우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좋아한다. 일하다 보니 슬슬 더워져서 웃옷을 벗으니 제법 선명한 복근이 보였다. 따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면서 몸이 보기 좋게 변해가고 있었다. 상처 입은 흑 멧돼지와 다이어 울프가 발견되었다. 흑 멧돼지 요리는 3시간 동안 힘이 플러스 2가 되는 버프를 가졌다. 다이어 울프는 새끼 늑대인데 역시 다리를 다쳤다. 얼른 배낭에 든 힐링 포션을 먹였더니 상처가 점점 아물어간다. 오두막으로 딩고가 돌아왔다. 동시에 동물 친화 스킬 레벨이 3으로 상승되었다. 딩고의 이름 뒤에 문구가 추가되었다. 산 고양이 딩고 불안 새끼. 딩고 너 새끼 뱉구나. 냐옹. 얼른 오두막으로 녀석을 들이고 포근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훈제한 흑멧돼지 고기와 물을 가져다 주자 정신없이 먹는다. 불안이 안식으로 바뀌었다. 매일같이 지팡이를 짚고 텃밭을 돌보러 가시던 할머니가 내려오지 않는다. 작은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할머니와의 약속이 있었기에 조심스레 2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린다. 아무 반응이 없어 안으로 들어가니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셨고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입원하셨다가 막무가내로 퇴원하셨단다. 상당히 악화되어 이 시기 아니면 생존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집에 돌아가 기다리라고 한다. 며칠 후 장례식장으로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상주도 없어 성우가 홀로 빈소를 지켜야 했다.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집 주위의 상가 사람들이 전부였다. 발인일에 관이 들어가고 나서 변호사가 그를 찾아왔다. 할머니가 유언장을 쓰셨단다. 강성호 씨에게 김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었다. 100평이 넘는 대지와 2층짜리 건물 전체가 성호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성호는 할머니의 예금은 쓰지 않기로 했다. 좋은 곳에 써달라는 유언장의 내용대로 정부가 지정한 보육원에 기증할 생각이다. 한 아주머니가 품에 강아지를 안고 주문을 한다. 개, 쫑이, 고통, 앞발. 얼마 전만 해도 판타지아에서만 보였던 게 이제 현실에서도 보이기 시작한다. 강아지 발바닥을 살펴보니 작은 돌조각 하나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빼낸 뒤 바셀린을 발라주었다. 미애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아이돌 하기로 했단다. 엄마도 허락해줬고 나경이는 요리 학원에 다닌단다. 은주는 부산대 수의대에 가게 되었다고 했다. 딩고가 무사히 4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그래서 당분간은 판타지아에 가지 않고 분식집 운영에만 집중하기로 한다. 분식집 단골 손님인 20대 남자 안영호는 인근 펫숍의 주인인데 성우를 펫숍으로 초대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끄럽게 짖어대던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성우만을 쳐다보고 있다. 그뿐인가? 그가 살짝 움직이자 동물들의 고개도 따라 움직인다. 이 진기한 경험을 동물농원에게 제보하였다. 제작진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일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로 유명한 마이디와의 대결이 펼쳐진다. 견주가 아닌 걸 알아맞히고 맹견인 핏볼 테리어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모습이 방송으로 나오며 대결은 성우의 승리로 끝났다.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 동물농원 작가에게 고정 게스트로 합류해 매주 방송을 같이 하자는 연락이 왔다.
출연료는 1회당 50만 원. 하지만 지난번 출연료 30만 원처럼 현금이 아닌 백화점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사양이다. 현금 지급을 확인받고 70만 원을 요구했다. 판타지아에 있는 화조로 신메뉴 닭꼬치를 만들어 보았다. 파를 두툼하게 썰어 화조 고기와 같이 꼬치에 껴 허브솔트를 살살 뿌려 바삭하게 굽는다. 화조 고기 꼬치를 콱 베어 물었다. 까드득! 희한하게 과자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소금을 쳐서 그런가? 표면이 약간 굳어져 식감이 꽤 재미있다. 그리고 속살은 너무 부드럽지 않아서 뜬 맛이 있다. 성호는 화조 꼬치를 정신없이 다 먹어치우고 말았다. 개꿀 맛이네. 이건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안 팔리면 학생들 입맛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한 개당 1,000원씩 하면 크기도 좀 크니까 잘 팔리겠지. 다음날 성호는 울프와 함께 해변으로 가서 범선까지 갈 수 있는 수단으로 뗏목을 만들었다. 범선에서 차원 주머니를 발견했다. 차원 주머니, 현재 용량 0%, 목록 없음. 작살과 책을 밀어 넣어 보니 진짜 목록이 갱신되었다. 차원 주머니, 현재 용량 2%, 목록 작살 1개, 책 1권. 그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고 움직여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심지어 어깨 죽지까지 쑥 들어간다. 주머니 크기는 훨씬 작음에도 말이다. 책을 넣었다는 생각을 하니 비로소 손에 잡혔다. 이제 숲을 돌아다닐 때 무거운 배낭을 짊어질 일도 안녕이다. 소금구이를 한 다음 비닐봉지에 담아 차원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는데 꺼내보니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야자입 따위를 쓰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차원 주머니 속에는 시간이 멈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화조꼬치는 닭꼬치로 위장되어 불티나게 팔렸다. 동물농원 첫 촬영을 동물원에서 하게 되었다. 가수 이흥기가 진행을, 성우는 전문가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촬영할 동물은 긴팔 원숭이. 가수 이흥기는 생각한 것보다 더 서글서글하고 매력이 있는 청년이었다. 이흥기는 하루 전 촬영을 하다 볼이 긁혀 있었다. 지난번 촬영에서는 두드려 맞았단다. 그래서 두들겨 맞는 부분에서 최고 시청률이 갱신되었다면서 의지를 불태운다. 곧 성우가 등장할 차례가 되자 동물 친화 스키를 켜고 긴팔 원숭이를 쳐다보았다. 바로 알림창이 떴다. 원숭이, 호두, 외로움, 짝. 지금 긴팔 원숭이 호두에겐 짝이 필요한 상태다. 자신이 인간과 다르다는 걸 알아차려버린 원숭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몇 년간 자기를 돌봐준 사육사도 거부하는 것이다. 같은 방에 있던 마루를 괴롭혔다는데 관심의 표현이었나? 하지만 관심의 표현치고는 폭력의 농도가 너무 짙었다. 그래서 여기에 격리된 것이니 자업자득이다. 성호가 촬영에 들어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다. 관람객 여러분, 지금 즉시 대피해 주십시오. 저희 파크에서 사육 중이던 말레이 곰이 탈출했습니다. 촬영은 중단되었다. 경찰들이 동원이 되고 도주한 산으로 올라갈 때 경찰들의 활동을 기록한다는 핑계로 합류하기로 했다. 동물원 측 직원 50여 명과 인근 경찰관 100여 명과 함께 촬영팀 5명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말레이곰 꼬마는 빠르게 달아났다. 녀석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헬기뿐이었다. 저녁 5시. 늦가을이라 그런지 슬슬 어두워진다. 저쪽에서 탕 하는 총소리가 들렸다. 성우가 산비탈을 올라간다. 흥기는 카메라 감독에게서 캠코더를 빼앗아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성호의 눈에 꼬마의 스태창이 보였다. 곰, 꼬마, 혼란, 사람. 성호가 드디어 뛰기 시작했다.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녀석을 잡아야 했다. 조금만 가까이 가면 동물 친화 스킬의 영향력 안에 들 것 같은데 녀석이 워낙 빨라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급경사가 이어진다. 성호도 이제 슬슬 지쳐가고 있었다. 태양사과 스무디는 이미 바닥난 지 오래다. 그때 꼬마의 속도가 갑자기 줄었다.
급격한 경사가 있음을 알고 우회하려는 것이다. 작은 나뭇가지가 우수수 꺾이며 녀석이 몸을 틀었다. 성호는 내려가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녀석에게 달려들었다. 달리 대처할 사이도 없이 성호는 꼬마를 껴안고 나뒹굴었다. 곰을 뒤에서 덮친 백마운드 자세로 떼굴떼굴 굴러 비탈길을 내려간다. 한편 뒤에서 거의 탈진 상태에 빠진 흥기가 그 장면을 핸디캠에 담았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캠을 들어 올렸고 운이 좋아 찍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곰도 어지간히 지쳐 있었는지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다. 하지만 성호는 고통 내성 버프가 적용된 덕분인지 별로 아프지 않다. 잡았다, 요 녀석. 내가 뭘 잘했다고? 슬금슬금 일어나는 말레이 곰 꼬마. 희한하게도 성호가 앞에 있으니 슬쩍 겼는지를 할 뿐 도망치지를 않는다. 선체로 앞발을 들어 올려 까딱까딱한다. 마치 그 모습이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신호 같아서 흥기는 픽 웃고 말았다. 곰도 사람도 지쳤다. 덩치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곰이라서 포획틀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비교적 쌩쌩한 성우가 곰을 업고 산을 내려가게 되었다. 꼬마 녀석은 자신이 사람에게 엎여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깨에 매달려서는 주위를 돌아보고 있다. 성우 주위를 호위하듯 내려가고 있는 경찰들이 웃음을 겨우 참았다. 사람에게 엎여서 구조되는 곰탱이라니 해외 도피감이다. 성우의 곁에는 흥기가 바짝 붙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흥기는 성우의 연락처를 받아 괴물형이라고 저장했다. 책은 전체적으로 총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1, 2부만 전체 줄거리와 재미난 에피소드 중심으로 낭독해 보았습니다. 3부에서도 다른 작물들을 발견하고 모험도 계속되면서 스토리는 더욱 풍성해지고 흥미진진하여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살아보고 싶을 정도로 판타지와 삶을 상상하게 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은 소개된 여러 스킬 중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전 요리 스킬 레벨 4 정도 갖고 싶습니다. 뚝딱뚝딱 힘들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맛있게 요리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밤에는 꿈속에서라도 판타지아를 여행해보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